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걸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어요.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 공천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내란이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뭐 어디 누구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의석을 나눠줬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내란 세력하고 어떻게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해 보시죠. 그건 제가 지금 답할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건 그분이 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대로. 네, 홍석중 전 국민의힘 의원, 박청한 장한대 교수 모시고 정치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 이제 두 분과 이 단일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또 단일화 얘기를 제가 여쭤보긴 좀 그렇고, 앞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이제 높게 보시는 분들은 선거 자금 보전 문제 때문이다. 10%를 넘지 못할 경우 이제 보전받지 못하니까. 그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른바 당권을 이준석 후보에게 줄 수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른바 당권 거래설 얘기가 정가를 이제 발칵 뒤집어놨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작극인지 그것조차도 모호합니다. 잠깐 그 관련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은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투표용지에 이름 꼭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들어와가지고 괜히 우리하고 당권 경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대선 뛰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 지금 후보도 그렇고 다 권성동 지금 선대위원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또 단일화를 위해서 초석을 놓는다는 의미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용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홍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당내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친윤계는 대선 이후에 친한계들이 당권을 장악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주겠다. 그러니 이번 대선에서 너 같이 우리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자, 단일화하자.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당권이라는 게 뭐 물건도 아니고 뭐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당 대표는 결국은 80만 이상이 되는 어떤 당원들이 투표로 해서 뽑는데 뭐 누구 특정인들이 줄게 뭐 이렇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단일화를 이제 바라면서 뭐 이준석 후보가 어차피 개혁신당에서 계속해서 뭐 정치할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은 지금 아니고 앞으로 보수 주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 당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당권 줄게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좀 고약한 게 뭐냐면 지금 좌파 언론 내지는 민주당에서는 이미 지금은 약간 좀 들어갔습니다만 그 대선 초기에는 어떤 프레임을 했냐면은 지금 그 국민의힘은 대선은 사실상 뭐 저는 것을 포기하고 내부적인 어떤 당권 경쟁만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재명 후보 격차 좁아진 만큼 이런 어떤 문제, 당권 문제 이런 거는 어떤 당내에서 어떤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당권 거래설은 친한계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자작극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게 뭐 자작극이라기보다는 뭐 스스로 좀 이준석 그 어떻게 보면 좀 후보 측에서 예. 몸값을 높이기 위한 뭐 이준석 후보 측에서 뭐 그런 친한계가 아니고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뭐 그리고 또 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예. 조금 약간 과장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미묘하지만 당 내의 그런 움직임이 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를 통한 역전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지율이 30%대인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가 정상적이겠지만 예. 사실은 단일화 효과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또 여러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결국은 어떤 그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단일화의 결과를 통해서 깜짝 역전을 하려면 예. 결국은 이준석으로의 어떤 깜짝 교체 또는 단일화 이것만이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유일한 해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예.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 내에서 이준석 지금 후보에 대한 러브콜 이거 단순한 단일화가 아니다. 단순한 단일화에 대한 뭐 이런저런 안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국민의힘이 4분의 1 돼 있는 상태인데 예.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뭔가 새 판을 짜야 되고 그 새 판 짜기의 파트너로서 이준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문제는 그 당권 거래설이 이준석 후보에게 먹히겠느냐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한번 당권을 잡았는데 쫓겨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친윤계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친윤계가 이제 와서 또 당권 준다 그래? 그러면 두 번 속으면 바보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런 그 당권 줄게 뭐 후보다오 이게 예. 아니라 확실하게 나로의 단일화를 한다면 그거는 고민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 아닐까. 사실 그게 더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요? 근데 정치는 워낙 뭐 생물 같다고 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우니까요. 과거에 그런 자기를 쫓아냈던 친윤계와는 절대 손을 잡을 수 없다. 감정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또 권력을 생각하면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죠. 뭐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강제 후보 교체, 강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친윤의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요. 예. 뭐 권성동 의원 유세 다니면은 뭐 호남이든 영남이든 뭐 비판을 똑같이 받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친윤의 리더십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새로운 리더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친윤이 직접 당권을 가져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럼 남은 대안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수의 혁신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후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쉽게 당내에 보이는 건 한동훈 후보예요. 예. 그런데 지난 그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만은 안 된다라고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이후에 보수의 어떤 혁신이나 변화, 새로운 리더십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래도 한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합을 맞춰봤던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국민들에게 아직 미지의 영역인 그리고 젊은 이준석 후보로 기울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 후보도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당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럼 대선과 당권을 다 갖는 예. 그런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친윤과 이른바 친한 그 분들 사이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제3의 변수가 이번 선거판에 뭐 큰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영향을 이제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친한계는 김문수 후보를 돕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완전하게 돕는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 행동들이 좀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저격하고 있고 친윤계들을 저격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유세 현장 모습도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드립니다. 제가 이 옷을 입은 거 가지고 귀시렁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여기에 왜 김문수 이름이 없습니까? 이건 친윤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눠주면 안 됩니까? 친윤 떨거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홍준표, 한덕수,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친윤계가 하는 거는 다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선거 유세 맞죠? 그렇죠. 지금 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사실은 뭐 김문수 후보를 지원은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예. 유튜브 내지는 페이스북으로 지원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뭐 그것도 대단한 지원이죠. 왜냐하면 팬층이 나름대로는 자유우파 보수 정치권에서는 가장 좀 두텁다고 볼 수가 예.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야옹이 만지고 팝콘 먹어도 한 40, 유튜브 조회수가 40만 100만 원이 찍히니까. 그런데 이제 예. 주변에서 많이 이제 그 요구도 있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부산에서부터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서 나가서 하는데 뭐 저는 당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목소리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조금 전에 방송에서 봤듯이 뭐 당내에 있던 민주주의, 즉 민주정당이라는 게 어떻게 뭐 획일적으로 모든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 당내에 어떤 생각이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인데 근데 지금은 보통 때가 아니라 거의 뭐 전쟁터 같은 대선 국면인데 이 대선 국면에서 조금 더 자당의 후보 김문수 후보에게 대한 어떤 지지 호소를 조금 더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예. 좀 비판했던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또 팩트도 아닌 게 많죠. 예를 들면 홍준표 그 후보를 모시기 위한 어떤 특사단 내부는 각각 어떤 자비로 당비가 아니라 자비로 갔다. 자비로 어떻게 보면 뭐 못 모셔오면은 뭐 태평양에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어떤 결기로 이제 갖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하와이에 놀러 갔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라든지 저런 어떤 모습들은 지금 현재 대선 국민에서는 예. 그렇게 보기 좋은 어떤 장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선이 열흘 지금 오늘로 꼭 열흘이 남았는데 이제 열흘 난집한 시점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내용으로 막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당내 문제 그것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친윤계를 비판하는 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김문수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친윤계에 실망한 보수층의 마음을 달래서 그 보수층이 김문수 후보를 찍도록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물론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는 많은 어떤 시간 중에서 예.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많이 비판을 비판하니까. 하고 있죠. 예, 예.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런 행태로 가면은 어떤 독재 정부 총통제로 간다는 이런 어떤 우려에 대해서는 예. 특히 법조인으로서 한동훈 후보가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많은 또 시간에서 친윤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당내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한 이런 상태에서 친윤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은 사실상 이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친윤 떨거지라는 어떤 강한 표현을 쓰시는 것은 조금 당을 위해서도 지금 김문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 위해서도 예. 그렇게 좋지는 않다 봅니다. 친윤 떨거지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냐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을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계속 가면 선거에서 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뭐 저는 그 친한계 박정원 의원이죠. 예. 김문수 후보 이름이 안 새겨진 이 운동복을 입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치적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 이름이 안 적힌 운동복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지금 이대로 가면 보수가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뭐 윤 전 대통령이나 또는 뭐 친윤계 비판에서 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즉 김문수 후보처럼 하면 대선 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처럼 하면 한다는 게 뭐냐? 소위 말해서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그거를 갖다가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이러한 그런 그 스탠스로는 대선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그 대선을 떠나가지고 보수가 어차피 대선 이후에 새 판을 짜야 되는데 예. 새로운 어떤 그 변화
혁신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김문수 후보 뭐 적극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과 싸우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몸은 지금 선거운동에 있지만 예. 머리는 생각은 결국은 대선 이후 전당대회에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김문수 후보 이 대선에서의 선거 운동을 오히려 자신이 당권을 다시 장악하는 계기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저는 지금 대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는 정말로 대통령을 뽑기 위한 전선이 하나 철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향후 대선 이후에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와 함께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과정의 시작이다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지금 홍준표 전 시장도 하와이에서 대선 이후에 당권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대선 운동을 띄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도 예. 이대로 가면은 보수가 다시 살아남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당 바깥에 있는 이준석 후보도 예. 결국은 대선 이후 보수의 주도권이 재편이 누구 중심으로 돼야 되냐 자기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전선이 또 하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와 친윤계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과도 싸워야 되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와도 당권을 놓고 싸워야 되는 그런 양쪽에서의 싸움을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뜻이군요. 뭐 1타 2피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1타 2피는 한 번 쳐서 피를 2개 가져오는 거라 그렇죠. 두 개 그러니까 다 승리했을 때 그런 것이고 이 두 전선에서 싸워야 된다는 그 버거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뭐 동의하십니까 이런 구도에? 예, 일부 뭐 동의를 하는 예.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사실은 결국은 이제 그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력 정치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예. 비록 생각은 다르다 할지라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지금 후보를 막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싸우고 도와주고 있느냐 이런 것을 예. 잘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안철수 예.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의 재발견이 할 정도로 지금 빅4에 올라갔던 후보 중에 유일하게 처음부터 지금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바라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신 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거나 반대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당내에서요? 예, 당내에서.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번 대선과 앞으로 어떤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당권이라든지 앞으로 더 큰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런 어떤 전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당원들이 잘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당원들은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전 후보, 안철수 의원이 열심히 김문수 후보를 돕는 걸 보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지금의 당원들은 국민의힘 당원들은 부정선거 영화를 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검찰 수사를 대선 이후로 이제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를 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당원들은 지금 당원이 대단히 좀 안타깝게 좀 지켜보고 있죠. 부정적으로 본다 이 뜻인가요? 예, 일단 뭐 긍정적으로 그리고 동정 여론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예.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리고 탄핵 인용으로 해서 일단 지금 조기 대선이 촉발이 되었고 예. 그다음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많은 고민 끝에 자진 탈당 형식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어떤 부담을 드러낸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어떤 부정선거 관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어떤 상황이 유리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대통령께서 조금 더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영화를 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지금 우리 홍 의원님처럼 좀 안타깝거나 좀 유감스럽게 평하지는 않으셨어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죠.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불신을 받는 점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 소지를 없애고 국민들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홍 의원님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안타까워하는, 선거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당원분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의견에 좀 동조하는 당원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정작 대선 주자인 김문수 후보는 저렇게 영화도 많이 보시고 좀 많이 돌아다니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평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저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구나. 또 송석천 전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과거 박근혜 탄핵 때도 계엄의 그 소위 말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지금 당이 사실은 굉장히 사분오열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안 움직이고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선거를 위한 단기적인 것이고, 예. 그 이면을 좀 더 살펴보면 반 이재명 정서에 묻어가는 건 똑같지만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렇게 커 보일 뿐이지, 아직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소위 극우 지지층들, 예. 이 파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뭐 굉장히 원칙, 소신 이런 걸 지키다 보니 예. 과거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선상에서 윤 전 대통령을 세게 때리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과 내란의 바다를 건너는 게 예. 이게 단순하게 대선 과정에서 말 한두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다.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칠 거고, 그것은 대선 이후 전당대회에서 저는 폭발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참 박창한 교수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네. 당원들도 아직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탄핵 전과 후, 그리고 지금 대선을 열흘 앞둔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정말 12.3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다들 이제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말 그 강을 건너가는 시점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뭘 잘못했느냐? 민주당이 더 많이 잘못했는데 이런 국면에 서 있는 것인가? 어느 쪽에 지금 국민의힘은 가 있습니까? 예, 지금 김문수 후보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12.3 비상계엄이 물론 민주당의 입법폭주, 예산폭주, 그리고 탄핵 폭주로 인해서 발생했지만, 그로 인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고통, 뭐 경제적 이런 어떤 마이너스 성장,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했죠.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탄핵이 이루어지고 지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거와는 또 별개로 지금 이런 어떤 조기 대선 국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정말 이제 그 기존의 입법부, 행정부, 더 나아가서는 예. 사법부도 장악하면서 특히 본인의 어떤 죄를 방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위헌 악법들을 많이 양산하게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고, 예. 심지어 지금 뭐 총통제 그런 어떤 이야기까지 나옵니다만, 그거를 막는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저는 이제 분들이, 국민들도 여기에 뭐 뜻을 같이 하리라 보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시국에서는 그런 거 하나로 지금 뭉치는데 다들 예.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이제 단일화 얘기도 했고 여러 이슈를 좀 다뤘습니다만은, 어제 토론회에서 이제 좀 눈여겨봤던 그런 대목이 하나가 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방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이른바 극단 세력,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세력들과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이 있는지 명확히 밝히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거꾸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진보당, 그러니까 과거 이제 통진당이죠. 예, 통진당 문제와 관련해서 그 후신인 진보당과 어떤 관계냐, 단절할 생각이 있느냐를 이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과 어떤 관계고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그러면 가져갈 생각입니까? 진보당과의 관계는 예. 뭐 선거 연합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 선거 연합을 한 거고요.
애초에는 뭐 그래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과거처럼 이 소위 말해서 또 위성정당 또 만들 거냐 뭐 예.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위성정당 논란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비켜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예. 많이 했고 근데 어쨌든 총선의 의미를 갖다가 윤석열 정권에 심판하는 세력들 다 모이자라고 하는 맥락에서 됐고 예. 그런 차원에서 선거 연합 차원이었고 만약에 선거 연합이 아니었다면 통합을 했겠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진보당 또는 뭐 소위 그 진보 정당 중에서 소위 이제 조금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예. 그런 쪽과는 분명히 민주당의 흐름은 이미 거리가 있다. 알겠다.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어제 천안함 폭침설 얘기도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밝혔지만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뭐 천안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과거 이제 18년인가요? 이재명 예. 후보가 소위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출발의 맥락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 당시에 워낙 컸기 때문에 예. 그리고 소위 그 국정원의 댓글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한 불신의 출발이었다라는 걸 본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제는 국가의 어떤 판단, 예. 국가적인 결정에 따른다라고 하는 후보의 말이 분명히 나왔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뭐 종북이냐 뭐냐 이제 이런 논란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간다 이렇죠. 네. 그럼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지금 정광훈 씨 같은 그런 세력과 확연하게 단절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 어제 저는 예.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자책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과거에 김문수 후보가 잠깐 정강 목사의 자유통일당에 몸을 담았지만 예. 지금은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후보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이재명 후보야말로 지난 통합진보당 위원정당으로 판결을 받아서 예. 해산이 됐던 후신인 진보당과 지금 선거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거입니다. 선거. 예. 선거에서 선거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주말 부부와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주말 부부인 사람이 무슨 관계냐 이렇게 이름 묻는 거야말로 저는 자책골인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어떤 천안함에 대한 어떤 음모론에 대해서 본인이 그 아니다 입장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여전히 그렇게 예. 믿고 있고 과거에 뭐 이래진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도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미국과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 예를 예. 들면 미국 어떤 점령군을 표현했다든지 또 일본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제2차 태평양 전쟁을 선포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시각을 여전히 저는 예.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친중적 세세 발언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중 친북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극단 세력과는 저희 태극기라든지 그런 정광훈 씨 같은 세력과는 선은 확실하게 지금 걷다. 현재 아무 관계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어요. 뭐 이재명 후보도 16주기 얘기를 좀 꺼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유권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삼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모습,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할 수 있다면은 계속 그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분은 바보 노무현으로 자신을 낮췄지 국민을 바보라고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데 공동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빨강과 파랑으로 옷 색깔만 다르게 입고 나타나서 서로 권력을 다투는 염치 없는 세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를 꾸짖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토론회에서 자주 언급하면서 추켜 세우는 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특히 또 어제가 노무현 16주기 예. 아니었습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날에 또 봉화마을까지 이제 같이 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 같고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거부하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소신을 지킨 점,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록 그 좌파 진영에서 예. 배출된 대통령이 있지만 국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한미 FTA라든지 제주 광정마을이라든지 그런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호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재명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뭐 저는 이미지는 노무현을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책과 내용은 트럼프를 따라하고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예. 이건 뭐 완전히 이미지만 차용한 거 아니냐 이런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얘기를 하는데 예. 노무현 정신은 그 당시에 누구도 깨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지역주의, 지역 감정의 벽에 도전해서 결국은 깬 겁니다. 예. 그리고 성평등, 호주제 폐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여성과의 그런 평등 문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를 보면 내용은 예. 이대남, 마치 미국의 러스트벨트를 보는 듯한 이대남에 기반을 두는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금마저도 소위 말해서 구연금, 신연금 그러면서 세대별 연금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은 뭐 이미지는 노무현일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죠.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